지난 시간에는 1000번부터 1023번까지를 숙제로 냈고 오늘 그 나머지 숙제를 해오셨어야 되는데 앞에 같이 보지 못했던 문제들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1003번. 네, 처음 이렇게 여러분 숫자가 안 나오면 당연히 이게 뭐 어떡하라는 거지? 라고 생각이 들 텐데 결국에 2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근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는 얘를 가지고 우리가 근의 공식을 쓸 때 2a분의 하면서 쓸 거잖아요. 얘를 근의 공식 때 그 루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게 1차 계수의 제곱 마이너스 4ac예요. 그래서 얘가 이걸 계산했는데 얘가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를 확인해봐라 이런 뜻이죠. 그걸 확인해야 서로 다른 근의 개수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당연히 b제곱 마이너스 4ac만 이렇게 확인을 했을 때는 이것만 봤을 때는 b가 어떤 수인지 a가 어떤 수인지 c가 어떤 수인지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일단 뭔가 힌트를 줬기 때문에요. 이걸 가지고 이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가 B-A인 관계가 성립한다고 되어 있어요. 전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요. B는 하고 A 플러스 C다 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는 A 플러스 C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 B 자리에다가요. A 플러스 C를 이렇게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문제에서 그렇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A 플러스 C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AC 라는 식이 나오게 되겠죠. 얘를 전개해 보시면 A 제곱 플러스 2AC 플러스 C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C 동류한끼리 계산하시면 A제곱 마이너스 2AC 플러스 C제곱이 돼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걸 다시 보니까 얘가 플러스 2AC였는데 마이너스 4AC를 계산해 주면서 마이너스 2AC로 바뀌었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거 역시 완전제곱식인데 이번에는 차의 제곱이 된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 조건을 줬다라는 거 가지고 뭘 확인할 수 있냐? b제곱 마이너스 4ac를 계산했을 때 어떤 수의 제곱이 나온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 계산이 된 결과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를 확인할 거거든요. 제곱을 했는데 음수일 수가 있나요? 없겠죠? 제곱을 했으니까 음수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적어도 0 아니면은 그 이상이라는 건데 문제에서 서로 다른 세 실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A와 C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A 빼기 C를 했을 때 0이 나올 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서로 다른 세 실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A가 클지 C가 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양수인 걸 제곱하거나 음수인 걸 제곱해도 어차피 이 제곱을 했으면은 무조건 0이다. 0보다 크다. 양수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C는 B 빼기 A다 라는 조건을 줬을 때 결론적으로 내가 이걸 계산하면은 이거는 언제나 무조건 값이 얼마인지 몰라도 양수가 나온다라는 거는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부분을 가진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
푸는 거지? 하고 감이 안 잡히실 수 있는데 얘는 얘 나름대로 전개를 해서 A를 좌변으로 인양해서 정리를 하시고 그렇다면은 얘는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이에요. 근데 그런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진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근을 가진다라는 거는 완전 제곱식으로 된다. 이게 x-b의 전체 제곱일 거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 저 이거 완전 제곱식을 묶는 거는 아직 너무 헷갈려요. 근데 문제를 지금 어쨌든 여러분들이 정확한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중근인식을 데려다 놓고 걔를 전개해서 서로를 비교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5x랑 마이너스 2bx가 같다라는 걸 비교하실 거니까 오는 2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마이너스 a가 플러스 b 제곱과 같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b가 2분의 5인데 a는 마이너스 b 제곱이니까 계산하셨을 때 정답이 나오게 되겠죠. 문제에서 b분의 a 값을 물어봤는데 사실 a 자체가 마이너스 b의 제곱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마이너스 b를 물어보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분의 5가 됩니다. 마이너스 2분의 5. 선생님들이 막 4분의 25까지 계산하지 마시고 b랑 a랑 이 관계가 이렇게 있는 식이니까 결국에 물어보는 건 마이너스 b 부분을 물어보는 거구나 하는 거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자, 1008번 2차 방정식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2차 방정식은 근에 같지 않는데요. 자, 그러면은 1차항의 개수 b제곱 마이너스 4ac 요게 0보다 작아야 한다. 그래서 얘를 전개해 보시면 4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하고 마이너스 4k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럼 4k제곱, 4k제곱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k에 대한 1차 부등식이 되고 정리하시면 k가 4분의 1보다는 커야 한다라는 조건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 2차 방정식에서 중근을 가질 때라고 했습니다. 자, 얘 중근을 가질 때라고 했는데 그럼 중근을 가지는데 원래 여기에 x의 개수의 제곱을 하셔야 되는데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제곱을 했을 때는 얘가 어차피 플러스 되고 얘 절대값도 제곱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제곱을 할 게 있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다면 굳이 이걸 막 k 마이너스 k 플러스 1로 바꾸신다거나 그런 처리를 하지 않고 어차피 전체 마이너스가 돼 있으면은 제곱했을 때는 똑같이 플러스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그냥 바로 k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ac니까 아마 이렇게 쓰겠죠. 근데 이게 중근 가진다고 했기 때문에 는 0인데 이거 역시 여러분들이 그 전체 전개에서 k가 얼마인지 일부러 인수분해를 해서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36이라고 되게 괜찮은 수를 줬기 때문에 저는 그냥 여기서 바로 이항을 해서 k-1이 이게 6 아니면 마이너스 6이 돼야 된다라는 거.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도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무조건 전개, 무조건 뭐 근해 공식 쓰시기 전에 고민을 충분히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래서 1에서 6을 더한 것과 1에서 6을 뺀 거가 일단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서 K가 4분의 1보다는 커야 한다라는 조건을 아까부터 갖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5는 정답이 못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5 말고 1 플러스 6 해서 7이 정답이 된다. 그래서 1010번 역시 보통 학생들이 중근을 유독 어려워해서 이제 중근 보실 때 이거 역시 막 A도 모르고 B도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가 아니라 중근이 마이너스 3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완전 제곱식이다. 본인이 풀이랑 계속 비교를 하셔야 돼요. 중근이 마이너스 3이다라고 알려주고 얘는 진짜 다 떠먹여줬어요. 뭘 떠먹여줬냐? 그러면은 이게 x는 마이너스 3 하면서 중근이 나온다라는 이야기인데 x 플러스 3이 있었기 때문에 얘를 0으로 만드는 마이너스 3을 찾았을 거고요. 중근이니까 완전 제곱. 그런데 이게 x 제곱으로 시작하냐? 그게 아니잖아요. 일단 중근을 받으니까 기본적으로 이러한 형태의 식이었을 텐데 여기서 AB를 찾을 수가 없죠. 왜? 이건 4x 제곱이니까. 그럼 뭘 하면 돼요? 양변에 4를 곱하시면 되는 거죠. 4를 곱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4x 제곱 플러스 24 x 플러스 36을 가지고 여기서 이제 4x 제곱을 만들었으니까 여기서 A와 B를 찾아내시는 거죠. 자, 보시면은 12번 보셨을 때 루트 3의 소수 부분과 루트 14 마이너스 1의 정수 부분을 두근으로 가질 때 상수 AB에 대해서 AB의 값은 이랬어요. 자, 보시면 여기 루트 3의 소수 부분 초반 제곱근 문제 풀 때 나왔던 거죠. 그걸 찾기 위해서는 얘가 대략 몇 점 얼마인지를 찾으셔야 돼요. 루트 1과 루트 4 사이에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루트 3은 1과 2 사이에 있는 어떠한 수렴하지 않는 무한소수일 겁니다. 그러니까 대략 1점 얼마라는 이야기고 이 부분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루트 3에서 1만큼 뺀 거라고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루트 14 마이너스 1의 정수 부분 찾아야 하는데 그럼 루트 14 자체 역시 14 근처에 있는 양옆에 있는 제곱수들을 찾으셔야 하고요. 그러면은 루트 9보다는 크고 루트 16보다는 작다. 즉 3과 4 사이에 있는 어떠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인 무리수로 루트 14가 된다라는 이야기죠. 거기에 1을 뺀 값을 지금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점 얼마가 된다. 2와 3 사이에 있으면 이런 값이 되겠죠. 정수부분 물어봤으니까 2고요. 그죠? 자, 두근으로 가질 때라고 해서 역시 이거를 대입하셔서 푸는 거는 너무 힘든 일입니다. 대입해서 푸는 게 아니라 인수분해 이용해서 근 만드는 걸 적극적으로 이용하셔야 되는데 x 마이너스 이게 이거 하나의 세트의 숫자이기 때문에요. 마이너스를 하고 넣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x 플러스 루트 3 x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1을 봤을 테니까 얘를 0으로 만드는 애로 루트 3 마이너스 1을 썼겠죠.
자, 부호를 좀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x-2. 지금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이 식이라는 얘기거든요. 얘를 전개해서 풀 건데 사실 항이 이게 더 이상 계산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계산 실수 없이 좀 정리하기에는 약간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좀 쓸 거냐면요. 자, 봅시다. 어떤 두근이 알파와 베타가 있어요. 그러니까 x는 알파 또는 x는 베타로 2차 방정식의 근이 나왔어요. 그러면 x-알파, x-베타는 0 이렇게 섞겠다는 얘기죠. 얘를 0으로 만드는 알파, 얘를 이 부분을 이 괄호를 0으로 만드는 베타 이렇게 찾았을 테니까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이게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마이너스 베타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묶어서 이렇게 써볼까 합니다.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알파 x 이렇게 있는데 마이너스를 전체적으로 어차피 둘 다 마이너스 도우니까요. 이렇게 묶어서 쓰고 마이너스 알파랑 마이너스 베타를 곱하시면 플러스 알파 베타겠죠. 무슨 얘기냐? 두 근이 나와 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하고 마이너스가 있고 두 근의 합이 x의 개수고요. 상수항이 두 근의 곱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12번 문제는 얘를 직접 이 상태에서 전개하기보다는 제가 뭘 찾을 거냐? 알파를 루트 3 마이너스 1 베타를 2로 보고요. 예, 그냥 지금 계산하겠습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를 계산을 하시면 이렇게 알파 베타의 곱을 계산하시면 일단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이 알파 베타를 따로 계산을 했고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그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식이 얘라고 했잖아요. 아, 그럼 A 자리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다시 A 자리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B 자리가 상수한 알파 베타. 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게 2차 방정식을 전체 다 써라가 아니라 이렇게 됐을 때 A, B의 곱을 물어본 거거든요. 지금 내가 알파 플러스 베타 또 따로 계산해놨고 알파 베타의 곱도 따로 계산을 일단 해놨어요. 써놨어요. A가 이거고 B가 이거다 라는 이야기. 사실 덧셈이 필요하거나 다른 계산이 필요했으면 전 이 마이너스도 풀고 2도 전부 다 분배해서 곱했을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잘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뭔지를 보면서 내가 어디까지 계산할 건지도 되게 영리하게 문제를 풀어야 돼요. 왜냐면은 시험이라는 거는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예. 2분마다 한 문제씩 풀어야 되는데 여기 학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게 그렇게 여유로운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 내가 얘랑 얘를 곱할 거예요. 예, 선생님이 일부러 마이너스도 정리 안 하고 2도 안 분배했어요. 왜냐면 어차피 곱한다라는 거 이게 지금 곱할 때 얘랑 얘 먼저 곱하면 안 돼. 어차피 다 곱할 거. 어차피 다 곱할 거잖아.
지울까요? 동그라미 지워도 별로 상관없고. 예. 해랑 이하 맞도록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순서를 약간 바꿔서 얘네들 먼저 곱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3 마이너스 1 합차 공식이니까요. 네. 그래서 일부러 여기서 계산을 안 하고 대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만약에 저는 A 플러스 B가 필요했다면은 그때 다시 올라가서 계산을 했을 겁니다. 토해야 되니까. 근데 곱하는 게 필요하구나. 굳이 그러면 전개 안 한다고. 마이너스 4가 나중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숙제를 해오셨더라도 어차피 맞았는데 풀면 된 거 아닌가가 아니라 내가 보통 숙제는 만약에 괜찮게 열심히 내가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시험정적이 안 나올까? 뭔가 길을 잘못 들어갔다는 얘기죠. 예. 물론 이렇게 돌고 돌다 보면 정답이 나오겠으나 시험이라는 건 그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놓친 부분이 있다면 그것까지 잘 공부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옆에 페이지에 1020 20번 문제도 먼저 보고 좀 갈게요. 이게 상 문제면은 이제 보통 이렇게 구조됐을 때 유리수인 거는 유리수, 정수 뭐 이런 거 잘 푸니까 같이 이제 루트가 나와서 이제 학생들을 어렵게 만들자 뭐 이런 의도거든요. 근데 지금 원혁이는 x의 개수를 잘못 보고 풀어서 다음과 같은 해를 얻었다라고 했는데 원혁이가 본 식은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6 본인이 인수분해를 이렇게 했으니까 해를 구했겠죠. 그럼 여기서 지금 이런 건 전개가 쉽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해보시던 대로 인수분해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얘가 x의 개수를 잘못 봤어? 그러면은 마이너스 10이라는 상수항은 데리고 가지만 저 마이너스 4라는 1차항의 개수는 버려야겠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지한이는 상수항을 잘못 보고 풀어서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다 라고 얻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 역시 여러분들이 어떤 걸 쓰시는 게 좋겠냐면 이런 식으로 넣으면은 마이너스를 전부 다 붙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전개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알파가 하나는 얘고 두근이 알파 베타로 얘기했을 때 지금 이렇게 두근을 구했나 보다. 근데 이건 일반적으로 무조건 성립하는 거거든요. 당연하게도 제가 왜냐면 알파 베타로 보여드렸기 때문에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는 무조건 성립하는 일입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 알파 베타의 곱 두 개를 곱해 합차인데 루트 3 앞에 부호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빼기 루트 3의 제곱 이런 식으로 합차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어쨌든 1 빼기 3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예요. 그러면은 얘가 본 식은 무엇이냐?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는 0이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는 게 여러분들의 풀이에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얘는 부호가 바뀌어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얘는 그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근데 지연이는 상수형을 잘못 보고 풀었대요. 필요 없다는 얘기죠. 1창의 개수는 제대로 봤으니까 1창의 개수가 2구나 라는 거 확인 가능. 그래서 원혁이의 마이너스 10이랑 지한이의 플러스 2 요거 이용해서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2는 0이다 라는 2차 방정식을 얻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루트를 계산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셨다면은 요거를 알아두시고 하시면 좋겠죠. 대부분 보통은 루트 계산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항이 여러 개가 나오면 나올수록 당연히 계산 실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유용하게 쓰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1016번 같은 경우에는 두근의 비가 1대2일 때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가 알파면 다른 하나는 2배인 2알파라는 이야기고요. 그러면은 이게 x-알파, x-2알파 이렇게 되기 때문에 x제곱 마이너스 3알파 x 플러스 2알파 제곱은 0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에 마이너스 두근함 플러스 두근곱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각각 얘네들과 비교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식은 k 플러스 5는 3알파다 하나, 5k는 2알파 제곱이다 하나 이렇게 줄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저는 문제에서 모든 상수 k값의 합을 구하시오를 물어봤기 때문에 알파는 굳이 안 궁금합니다. K가 궁금한 거라서 저는 의도적으로 좀 분수여서 귀찮긴 한데 그냥 K를 바로 구하고 싶기 때문에 양변을 3으로 나눠서 정리한 다음에 이 자리에 냈다 대입할 것 같습니다. 계산은 사실 K로 대입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른데 그거는 계산이 좀 더 덜 복잡한데 이걸 먼저 보고 싶어서 어찌됐건 얘네들을 대입해서 하나의 이 식을 정리해서 이 식에 대입해서 한 문자로 정리를 하시면 K는 알파는 나와서 문제의 정답을 구하실 수 있어요. 그거는 제가 지금 설명을 하려는 부분이 아니고 왜냐면 보통 다 이렇게 풀어오셨을 거기 때문에 답지는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해설지에도 참고하시면 다 이렇게 푸셨을 겁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전부 다 저렇게 알파, 2알파로 두시는 게 맞아요. 근데 얘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가 두근의 합이고요. 이 자리가 두근의 곱이다 라는 걸 확인을 하셨다면 얘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쵸? 가운데 k 플러스 5가 있고 뒤에 5 곱하기 k가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 무슨 뜻이에요? x는 k 또는 x는 5 라는 두근이 이미 나온다는 얘기고요. 그 두 문제 중에 하나는 무조건 5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k 대 5가 1대2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5대 k가 1대1일 수도 있고 k가 될 수 있는 수는 2분의 5 아니면 10. 이 계산보다 당연히 이게 훨씬 빠르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미리 돼서 해 자체를 문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계산이 어렵거든요. 이건 그냥 생각 없이 딱 대입하면 따다다다 나오는데
이거는 얘가 합이고 얘가 곱인 걸 유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걸 좀 더 한번 생각을 했다면은 계산할 건 적어지겠죠. 정답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103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이 수의 11자리의 숫자와 1의 자리의 숫자의 합은 12이고 곱은 이 수보다 22만큼 작다고 한다. 이 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자릿수 관련된 문제들은 자, 제가 11자리 숫자를 x로 두고 여기 x 그 다음에 그 다음에 1의 자리 숫자 를 잠깐 y로 둬볼게요. 잠깐 y로 둬볼게요. 그럼 x, y 요 순서대로 나와 있는 숫자고요. 이 수의 11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의 합은 12이고 이걸 바로 머릿속으로 생각하실 수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저 1의 자리 숫자가 지금 내가 다른 거니까 일단 x, y 나봤는데 힌트를 줬으니 이 y는 12-x구나 y가 필요하면 12-x를 대신 쓰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둔 상태에서 내용을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고 콤마하고 곱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곱은 이 수보다 22만큼 작다. 이거 뭘 곱한다는 얘기예요? 10의 자릿수랑 1의 자릿수의 곱은 이 수보다 22만큼 작다. 이렇게 식을 쓰는 거죠. 곱한 건 정말 자릿수끼리 곱했다는 얘기고요. 이 수 자체를 표현하려면 10의 자리 숫자에 따라서 10x 플러스 y가 되어야겠네요. 근데 우리는 어차피 x, y가 이렇게 두 개 동시에 들어있으면 못 푸는데 y가 12-x라는 거를 확인했기 때문에 한 번에 이걸 x로만 가지고 쓰는 게 어려우시다면 일단 식을 두 개 써놓고 대입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좌변에 있는 거 전개하셨을 때 12x x제곱은 정리함수 여기 동료한끼리 더해서 계산하시면 9x 10이다. 이항하시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0은 0이고요.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서 인수분해 하시려면 마이너스 5와 플러스 2를 찾아야 곱해서 마이너스 10 더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두 수를 찾겠죠. 그러면은 x가 5 또는 마이너스 2인데 이게 자리 숫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얘네들은 x, y 모두 0 이상 0부터 9까지의 수밖에 안 되겠죠. 잘못 썼어요. 0부터 9까지의 수밖에 안 된다. x는 두 자리 자연수니까 x는 1부터 9까지일 거고 y는
0부터 9까지 이렇게 되겠죠. 어쨌든 이게 마이너스 2가 될 리는 없다라는 게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x가 5고요. x 문제에서 이 두 자리 자연수를 물어봐라 라고 했어요. y가 이제 17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정답은 57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정답을 구했으면은 이 문제가 설명에 맞는지를 확인하시면 되죠. 일단 내가 5 더하기 7, 당연히 자릿수의 합이 12고요. 5와 7을 서로 자릿수끼리 서로 곱했더니 이 수보다 57보다 22만큼 작다. 맞죠? 곱했더니 이 수보다 20이 작다. 계산 맞습니다. 그럼 내가 이 계산이 다 의미에 맞게 들어가면 걸리는 게 없다면 네, 진짜 정답이라는 거죠. 근데 내가 스스로 문제를 풀면서 확인을 해봤는데 다시 해봤는데 안 나와. 막 다른 거 나왔어. 막 4, 8 이렇게 나왔어.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다시 풀어야 된다. 라는 신호가 오는 거죠. 대표 문제를 하나 보네요. 대표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 27번 다들 식 제대로 쓰셨는지 확인을 좀 해보시죠. 어떤 수에 3을 더하여 제곱할 것을 잘못해서 원래 어떤 수 내가 그걸 지금 x로 줄 거예요. x에다가 3을 더해서 제곱을 했어야 하는데 그죠? 3을 더하고 2배를 했는데 같게 나왔다. 이기죠? 이때 어떤 수를 모두 구하시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식을 세웠으면은 전개해서 풀면 되겠다. x제곱 플러스 6x는 6x 플러스 9는 2x 플러스 6이다. 이항하시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 자, x자리에 마이너스 1과 3이 없고요. 문제에서 어떤 수라고 했지 뭐 양의 정수나 자연수라는 얘기 없기 때문에 음수 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 2차 방정식을 풀 때는 이제 뭐 이런 식까지 쓰시면 되고 그 수를 다 써라 라는 뜻이기 때문에 거기서 굳이 뭐 올을 반드시 써거나 올 안 썼다고 틀렸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신경 쓰는 거는 2차 방정식을 푸시오, 해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인데 올을 안 썼으면은 그건 좀 그냥 문제에서 결국에 그 수가 뭐냐 다 써라 이 얘기이기 때문에 그럼 역시 여러분들이 이거 맞는지 확인하시면 되죠. 뭘로? 마이너스 1에 3을 더하고 제곱을 했어요. 4네요. 그죠?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에 3을 더하고 2배를 했어요. 4네요. 밖에 나오네. 이런 거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3에 3을 더하고 제곱을 했어요. 0이겠죠? 마이너스 3에 3을 더하고 2배를 했어요. 0이겠죠? 밖에 나오는구나. 나오게 풀었네.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32번. 연속하는 세 자연수가 있다.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합의 5배에 24를 더한 값이 가운데 수의 제곱과 같을 때 가장 큰 수는 저는 보통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x로 놓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여러분 덜 헷갈릴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큰 수를 x로 놓을 거예요. 그렇다는 건 연속하는 세 자연수 참고로 제가 지금 활용 문제를 쭉 풀 건데 x를 내가 정의한 거가 없다면 같이 쓰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보통 풀이를 보면 과제 같은 걸 보면 여기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요거 쓰라고 요거. 요거 쓰라고. 잘 안 쓰시거든요. 숙제할 때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랑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네, 반드시 미지수를 정한 부분을 모든 문제에 쓰실 수 있도록 하셔야겠습니다. 오답한도 우리가 따로따로 쓰잖아요. 요거 써야 하는구나. 네, 특히 이렇게 연속하는 세 자연수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뭐 매번 실수했어요 그래요. 근데 뭔가 보면은 큰 순지, 작은 순지, 가운데 순지 본인이 풀다가 본인이 놓쳐가지고 틀리거든요. 그건 실수의 영역이 아니니까. 자, 내가 이렇게 큰 걸 x로 뒀으면 x보다 1 작은 거, x보다 2 작은 게 연속된 세 자연수겠죠. 가장 큰 수와 x와 가장 작은 수의 합의 5배에 그죠? 25를 더한 값이 순서 잘 읽어보셔서 쓰시고요. 를 더하고 5를 곱하고 24를 나중에 더한 값이 가운데 수의 제곱과 같을 때라는 식입니다. 그러면 5에 2x-2 플러스 24는 x제곱이다. 10x-10 플러스 24는 x제곱. 넘기셔서 x제곱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14 자, 가운데 수지. 네, 다시 쓸게요. 네. 그래서 이쪽으로 넘길게요. 이쪽으로 넘기시면 x제곱 마이너스 12x 계산하셨을 때 마이너스 13은 0이 된다. 그래서 네, x 마이너스 13,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고요. 자연수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1일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사실 마이너스 1 굳이 안 쓰셔도 되고 다만 내가 13만 정답으로 쓸 거다. 왜? 이거 자연수여서 어차피 0보다 커야 하니까 음수인 감 취급 안 하겠다. 뭐 이런 의미로. 왜냐하면 x 당연히 양수여야 되니까 하고 굳이 마이너스 1 안 쓰시고 넘어가셔도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큰 수를 아예 x로 놓고 시작했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바로 정답을 13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내가 가장 작은 수나 가장 가운데 수를 x로 놨다면 그거에 맞게 1이나 2를 더해서 정답을 구해주셔야겠죠. 자, 35번 연속하는 세 자연수를 각각 제곱하여 더한 값이 50일 때 이 세 수를 세변의 길이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네, 별하게 딱 꼭 집어서 가장 큰 수를 궁금해하는지 가운데 수를 궁금해하는지 뭐 작은 수를 궁금해하는지는 없으니까 보통 연속하는 세 자연수는 가운데 거를 x로 많이 놓고요. 그거에 따라서 빼기 1 더하기 1 이렇게 하죠. 각각을 제곱해서 x-1도 제곱하고 x도 제곱하고 x 플러스 1도 제곱해서 더한 값이 50일 때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가운데를 x로 놨을 때의 계산상의 장점은 뭐냐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일단 다 전개를 했을 때 마이너스 2x랑 플러스 2x 이거 없어지기 때문에 3x 제곱 플러스 2는 50이다 이렇게 나와요. 3x 제곱은 48이다. 이 이항에서 x 제곱은 16이다. 그러면 x가
자, 제곱근이니까 이럴 때 굳이 막 넘겨서 반드시 합차를 쓰고 인수분해를 해야 되나? 아니요. 제곱근 쓰시면 돼요, 제곱근. 그리고 이제 원래 뿔말을 쓰시는 게 맞지만 자연수라고 했으니 예, 양수인 4만 데려다가 쓰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이 삼각형이 4가 제일 가운데 수니까 3, 4, 5거든요, 세 변이.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무조건 3, 4, 5가 됐으면 이게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한다도 되지만 이 3, 4, 5라는 숫자가 이 관계가 딱 들어맞는데 이거 임으로 무조건 직각삼각형 또 당연히 가능한 풀이에요. 네. 서로 순서 바꿔서도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직각삼각형이고 이게 지금 가장 긴 변이 뒷변이라는 얘기니까요. 네, 5랑 마주보는 게 여기가 직각인 거고 그러면 3과 4를 직각이 낀 변이 3과 4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는 3, 4로 밖에 계산을 반드시 할 수밖에 없겠다. 네. 무조건입니다. 역시 동생의 나이를 물어봐서 전 동생을 X살로 두고 태화는 동생보다 5살이 많대요. 태화가 X 플러스 5 해 이렇게. 태화 나이의 제곱은 내가 활용식을 잘 못 세운다 그러면은 한글이나 그림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셔야 되고요. 태화 나이의 제곱은 동생 나이의 제곱의 2배보다 1만큼 크다 이 얘기죠. 그거에 맞춰서 식을 넣어보시면은 이러한 식이 된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게 있어야 돼요. 선생님 당연하게 딱 x 플러스 5 딱 알죠? 그건 여러분만 알고 전 몰라요. 여러분이 안 써주시면 여러분들이 갑자기 x를 어디서 튀어나오게 만들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 반드시 쓰셔야 돼요. 쓰시고 정확하게 세운 식 쓰시고 이게 반드시 풀이 과정상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계산이 어렵진 않으니까 그건 넘어갈게요. 37번 역시 읽고 있는 책을 펼친 후 두 면에 쪽수면은 그 페이지에 책 가지고 문제 풀었을 거 아니야. 그럼 나 쓴 책을 한번 쓱 보겠어. 펼쳐있는 쪽수? 이게 뭔 뜻이야? 왼쪽이 150쪽이고요. 오른쪽이 151쪽이잖아요. 여기가 X페이지면은 여기에 X 플러스 1페이지겠군. 이란 뜻이죠. 그래서 연속하는 두 수를 곱했더니 272가 나왔다. 그 얘기니까. 뒤에 넘깁시다. 40번 볼게요. 40번. 1040 40번.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가경 문제가 나왔어요.
자, 어떤 상품의 가격을 5X%만큼 인상하였더니 판매량이 4X%만큼 감소하였다. 가격 인상 전후에 매출액이 같았을 때 X의 값은 어떤 상품의 가격이 뭔지도 모르는데 올렸다고 해서 우리가 식을 어떻게 세우겠으니까 좀 난감하죠. 그래서 어떤 상품의 가격을 A1 인데 이거를 5% 인상했어요. A1이 있었는데, 그쵸? 걔를 없앨 수는 없고, 10,000원이면 10,000원, 뭐, 20,000원, 20,000원 있었는데, 100분의 5 A만큼, 5%만큼 더 붙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한 번에 1 플러스 100분의 5 A라는 공통인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A라는 공통인수를 묶어서 숫자를 물론 100분의 105 일단 계산을 하시는데 5x죠. 미안. 5x니까 계산이 안 되겠네요. 잘못했어요. 5x라고 쓰시는 게 맞습니다. 예. 5%였으면 100분의 5 썼을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5x%라고 했으니까 그 자리에 5x가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완전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산이 까다롭겠죠. 이 상태로 이 상태로 냅두겠다. 자, 판매량이 4x%만큼 감소했대요. 어떤 상품의 가격이 A1일 때 그때 판매량 B개를 팔았다고 해봅시다. 몇 개인지 모르니까. 근데 가격을 올려서 사람들이 많이 안 사갔나봐요. 4x%만큼 감소했대요. 원래 B개를 팔았었는데 그 B의 4x%만큼 해당되는 게 줄었다라는 거죠. 감소를 했다. 줄었다. 원래 거에서. 네, 이것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은데 옆에 쓴 것처럼 써보면 그 A의 원래 가격에 대해서 5x만큼을 가지고 인상을 했다. 이거니까 더한 거죠. 근데 공통인수를 B로 이렇게 잡아보시면은 결국에 1이라는 비율에서 100분의 4x만큼 감소한 만큼이 되겠대요. 우리가 뭐 10% 할인합니다 라고 했을 때 가격표에 내가 홈샵에 갔어. 엽서를 하나 살 거야. 5,000원 인 엽서야. 10% 할인을 한대. 사장님한테 500원만 줄 건 아니지? 그죠? 네. 사장님한테 1,500원 드리고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10%만큼만 빼서 500원을 준다는 게 아니라 500원만큼만 빼서 그 가격이 계산이 될 거죠. 그래서 그걸 계속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됐는데 가격 인상 전후에 매출액이 같았을 때 이 매출액이라는 건 전체니까 이 개당 가격이 있을 거고요. 그거 몇 개 팔았냐? 그죠? 100원짜리를 10개 팔면 1,000원 내가 번 거고, 만원짜리를 20개 팔면 20만원 번 거겠잖아요? 그래서 이건데, 그러면은 가격 인상 전에는 가격 인상 전에 매출액은 개당 가격이 A1인데 판매는 B개를 했어요. A 곱하기 B. 이게 가격 인상 후 매출액과 같았다라는 거죠. 가격 인상 후에는 한 개당 가격 자체는 이만큼인데
지금 그때 판매량은 오히려 B가 아니라 B보다 줄어들어서 이만큼 팔았다고 했으니까 얘 같았다 라는 거죠. 쓰고 있니? 쓰고 있니? 다 썼니? 다 맞았니? 정답을 올바르게 구했니? 자, 그러면 지금 곱셈 기호 생략해서 정리해서 써보자면은 이거 뒤에 여기에 가로랑 가로 사이에 덧셈 뺄셈 하나도 없어요. 다 전부 다 곱셈으로 이어져 있는 거고요. 이렇게 A, B는 문제 풀기 필요 없어요. 왜냐면 나는 X를 구해야 되니까 A, B는 필요가 없습니다. 아, 양변을 A, B를 내가 항상 뭘 하는지 생각해야 돼요. 나눠야 되죠? 그럼 좌변이 뭐가 되는 거다? 1. 그래서 A, B로 나눴으니까 1. A, B로 나눴으니까 여기는 다 곱셈이었으니까 그냥 A, B 없애면 되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 1이라는 원래의 값이 있었는데 조금 올리고 조금 내렸을 때도 원래랑 똑같아진다. 원래 비율인 1과 같아진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설명을 위해서 당연히 A랑 B를 불러왔는데 그건 별로 사실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고 원래 기준점이 있었는데 조금 올리고 조금 내렸더니 똑같아졌다. 이 얘기거든요.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 풀도록 할게요. 성화로 안에서 이렇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여기 100분의 분모 안 쓰고 싶은데 그럼 양변에 얼마를 곱한 거죠? 양변에 100을 곱하면 하나만 줄어드는데? 만을 곱한 거예요. 그거까지 주의. 이게 지금 만분의 이거잖아요.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끼리 계산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럼 내가 100 여기도 100 여기도 100을 없애려고 더하기가 아니야. 이게 지금 이미 한 번 더 쓸게요. 그냥 계산하면 얘란 말이에요. 그죠? 곱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분모를 없애고 싶은데 라고 하셨을 때는 이렇게 쓰셔야 하고요. 그러면은 얘 전개하실 때 만 100 곱하기 100이니까 마이너스 400 플러스 500 100x 마이너스 20x 제곱 이 만이다. 만 똑같네. 양변에 빼주면 되겠다. 빼시면 20x 제곱 마이너스 100x를 했더니 0이다. 뭐 20을 나누셔도 되고 그냥 묶었을 때 바로 보셔도 되고 어쨌거나 지금 여기서 x가 0 아니면 5인데 0%는 말이 안 되죠. x가 양수라고 되어 있고요. 0%라는 거는 아무것도 변화를 안 시켰다는 얘기니까 그건 당연한 거고 그건 같다 그건 당연한 거니까요. 그래서 x가 5다. 3번이네요. 그 다음에 41번 108장의 영화 관람권을 영화 동아리 학생들에게 남김없이 똑같이 나누어 주고 난 후 한 명의 학생이 추가로 들어와서 관람권을 재분배하였다. 처음 학생들에게 관람권을 한 장씩 걷어서 새로운 학생에게 주었더니 그 학생이 받은 관람권의 수는
다른 학생 한 명이 갖고 있는 관람권의 수보다 4장이 더 많았다. 이때 처음 동아리 학생 수를 구하시오. 문제 되게 기네요. 되게 기니까 항상 마지막 문제에서 뭐 물어보는 거지? 다시 체크. 처음 동아리 학생 수. 걔 구하라는 얘기구나. X명, 여기 X명 있는 동아리야. 근데 지금 한 명이 추가로 되어 있고 관람권을 재분배하였대요. 관람권, 처음 학생들한테 관람권을 한 장씩 걷어서 새로운 학생에게 주었더니 그럼 새로운 학생이 갖고 있는 관람권은 몇 개? 그렇겠죠? 한 명씩 10명이 있으면 야 1번부터 10번까지 너 하나씩 내봐 하고 10개 모아가지고 준 거야. 20명 있으면 하나씩 내봐 20명 모아 준 거야. X개 이거죠. 이렇게 했더니 다른 학생 한 명이 갖고 있는 관람권의 수보다 4장이 더 많았대요. 그러면 기존 처음 이 나눠주고 나서 지금 갖고 있는 관람권 내 개수를 올바르게 식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주었더니 얘가 얘보다 4장이 더 많은 거야. 4장이 더 작다는 얘기지 지금. 나눠줬더니 더 줄어들어 버렸어. 한 명씩 모아서 줘서 X개씩 이렇게 만들어줬더니 다른 애들은 나 지금 X-4개, 나 4개, 너보다 4개 덜 갖고 있는데? 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에 식을 세워야 되는데 항상 활용 문제 할 때 내가 안 쓴 숫자가 있는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지금 안 쓴 숫자 뭐 있을까요? 이 문제에서 선생님이 칠판에 문제는 있는데 선생님 칠판에 지금 없는 숫자 네, 108이죠. 108 가지고 식을 세워야 됩니다. 영어 동아리 학생들에게 남김없이 똑같이 나누어 주고 난 후라고 했기 때문에 쉬는 시간 끝나고 설명할까요? 네. 또 108을 이용해서 식을 세우고 네.